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팜플렛에 보시면 가운데 위에 그 움짤 사진 하나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긴 제 마이크 임팩트 대표 한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제가 지난 그 짧은 창업 경험과 벤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삶의 진리나 우주의 원리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깨달음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왔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깨달음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입니다. 끝에 물음표랑 느낌표가 같이 있어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나요? 진짜요? 진실인가요? 근데 그 재밌고 의미 있는 일과 그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재밌고 의미 있는 일 해도 굶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벌리니까 그 일이 재밌고 의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네. 저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고 촉망받던 인재였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시아 홈페이지에서 또 게재가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저도 좋아했었고 회사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연봉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저녁 비용으로는 하루에 한 2만 원씩 계속 나와요. 2만 원 채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1년에 한번 몇 명 뽑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야 되고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모험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럽니다. 네. 근데 이게 뭐가 좋아요. 그죠? 근데 반대급부도 당연히 있죠.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제 받는 빛의 양이 그 노트북에서 나오는 빛 있죠. 그 빛이 제가 받는 빛의 양의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당연히 반대급부로.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제 이 세계가 이제 왜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계가 어찌 보면 매트릭스 안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트릭스 세계를 보면 진짜 좋은 세계지만 가짜 세계가 있고 진짜 안 좋은 세계지만 진짜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고 싶으신가요? 되게 고민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선택지가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딱 인지를 했죠. 내가 좋아서 좋다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좋다고 해서, 세상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MBA를 갔다 와야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MBA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약간 느낀 게 이제 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낌 받았었어요. 제가 사회인이 되고 대학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경쟁이란 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이제 동일한 연령대의 남자의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또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끝날까? MBA 갔다 오고 다시 또 취업 경쟁하고 승진 경쟁하고 이제 뭐 차 경쟁하고 아파트 경쟁하고 배우자 경쟁하고 자녀 나오면 아들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은 뭐 노후 경쟁. 그래서 이 끝없는 경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 판을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찰나에 딱 이때 3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3달 남았습니다. 이제 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고 앞에 서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하얘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 죽음과 삶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게 되고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 단 하나였어요. 끝을 생각해라. 너의 마지막을 생각해라. 너의 마지막. 그렇죠? 어떤 모습일까? 정말 열심히 사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라디오스타 아시죠? 이제 보시는데 이적이 나와서 공포 남양 특집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노래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이적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죽기 직전에 눈 감기 직전에 그 노래를 되뇌게 된다면 그 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이 했어요. 얼마나 슬플까. 그렇죠? 그래서 끝에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저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경영학과였어요. 경영학과는 아무 생각 없이 80%가 꿈이 동일해요. CEO.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CEO가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보게 되니까 저거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음은 무엇일까? 다음은 무엇일까? CEO 다음에
다음에 뭐죠? 죽는 건가요? 다음에. 지금 다음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가게 되지만 교수님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에 가장 뜻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네트워크나 자산을 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창업하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어요. 좋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연주민요. 그 다음. 그렇죠? 그 다음 보게 되니까 이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수백억, 수천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이죠. 근데 이분을 보고 나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커리어 패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분이나 뭐 워렌 버핏이나 철강한 카네기나 뭐 노벨 뭐 이런 분들 보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청춘들 보면 그런 꿈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 나중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죠?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왜 저렇게 50대, 60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각을 굳혀준 게 MBA로 오라는 MBA 광고였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MBA 광고를 보면 시장도 변하고, 경쟁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는데, 너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저는 제 가장 소중한 20대 때 MBA 가서 준비해서 하게 되면 뭐 저 연봉이 달라지고 뭐 포지션이 달라지고 배우자가 달라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저의 가장 소중한 20대를 바쳐서 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뭔가 가치 있는 일.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정말 몽상과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의 그 사업의 첫 질문은 이 질문이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게 첫 질문이어야 된대요. 근데 저희 첫 질문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는 현실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마이크 임팩트라는 기업을 생각했습니다. 마이크 임팩트는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다. 이런 스토리나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 임팩트라고도 있고 그리고 미친 팩트 이렇게도 읽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마이크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저 로고 모티브 보면 모티브 스토리 위스덤, 긍정적인 모티브나 감동적인 스토리, 가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것을 저희의 비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가 쓴 책에 보면 미래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이런 꿈과 스토리를 파는 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없어요. 그런 거를 파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꿈과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전파하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이런 뜻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생각을 하고 나서 저에게는 실행이 이런 것 같았어요. 실행이. 다리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거를 빨리 떼느냐, 천천히 떼느냐. 뭘 택하실래요? 당연히 빨리 떼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다, 이제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천천히 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죠? 손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에겐 실행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냥 한번 딱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친구들을 모았죠. 친구들 그냥 본업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재밌는 프로젝트 해보자. 너 이제 하는 거 그만두지 말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식의 한번 콘서트처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이제 찾아보니까 고려대학교 화장체육관이 제일 크더라고요. 한 8,000명, 9,000명 들어가는 곳인데 그래서 대관료를 물어봤죠. 그래서 한 이제 얼마면 되겠지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대관료가 1,000만 원. 1,000만 원.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죠. 그리고 바로 입금했어요. 2시간 안에. 근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그때 봤으면 누구나 봐도 욕했을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계속 어딘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저희 가장 차별점이 그런 뭐 교수님이나 이런 뭐 어른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당연할 수 있다.
자기의 스토리가 큰 모티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었어요. 이렇게 노홍철 씨 불러서 노홍철 씨 오셔가지고 뭐 대학교 때 뭐 사업했던 얘기나 뭐 사기쳤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었고 그래서 뭐 근데 또 박원순 시장님 이때는 사실은 박원순 그 상임이사님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담도 대학생이 잘 몰랐었어요. 누군지 잘 몰랐었고 그냥 저분 누굴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봤었는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돈 없는 대학생들 한 200명 정도가 아름다운 자담에 기부하는 서약을 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물어보죠. 꼭 물어보는 게 있죠. 근데 돈은 좀 돼? 어떻게 하지?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되는지 뭐 10,000원씩 받아서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두 번째로 하던 게 환경부에서 경포대 해운대에서 정말 이런 식의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린스토리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3만 명 규모로 굉장히 크게 한번 딱 진행했었죠.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크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꼭 이제 제안서 작업을 거쳐야 되거든요. 비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니까 그럼 자기네가 제도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는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게 인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돈이 되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으로 큰 기폭제가 됐던 거는 남자의 자기 강연이었어요. 이제 이게 저희 같이 하면서 김국진 씨가 굉장히 크게 빵 터뜨려주면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반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컨텐츠가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큰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청춘 페스티벌 굉장히 크게 페스티벌을 또 진행을 했었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확보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저번 주에 끝났는데 전국 12개 지역을 돌면서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규모로 이렇게 열정낙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의 또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은 여기에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7만 명 들어가는 곳인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관료가 억대더라고요, 억대. 그래서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저희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덕션 비즈니스 딱 갖췄거든요. 근데 갖추고 나니까 저희가 명사들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막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섭외해달라 해달라. 이제 아니 어떤 명사들은 자기를 매니지먼트 해달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전했던 분이에요. 페이스북의 CEO인 크리스 휴즈. 어떤 기업 의뢰로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실패했는데 저희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 도전할 수 있는 정도 성장했다는 게. 그래서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이제 하나의 정말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갖춰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강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막 자기 강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스쿨을 또 만들었어요. 스쿨을 또 만들어서 뭐 저기 보이신 게 뭐인데 뭐 오빠 미치 어플 만들었다가 뭐 구속당한 뭐 학교 후배를 데려다가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뭐 강의시키고 그리고 쫙 나갔다가 떨어졌던 애 이제 불러다가 이제 연애법 강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들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많이 오게 되고 이제 평생교육과정 이런 데서도 많이 의뢰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스쿨 비즈니스가 갖추게 되고 이런 이제 또 강연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공간 비즈니스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지금 위층에다가 180평 되는 공간에 내년에 스퀘어 오픈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도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했던 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이어져 오면서 이런 비즈니스가 형성됐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딱 2년 만에 해냈어요. 강연이나 이런 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이렇게 몇십 명이 함께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만들어냈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에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모두에게. 혼자 재미있고 의미 있으면 안 돼요. 혼자 그냥 노는 거거든요. 모두에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찾아주고 즐겨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리마커블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고만고만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리마커블하고 정말 뛰어나고 정말 주목받을 만은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코어,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돈을 어떻게 벌까, 이걸로 해서 뭐 어떻게 팔아볼까, 뮤로로 해서 팔아볼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잘 확보할 수 있고 더 잘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리마커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창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장소죠, 장소. 여기가 저희가 입주한 광화문인데, 저희가 이제 일하는 걸 보고 이제 신문기사 난 걸 보면서 어느 한 사업가가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필요하니?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강역, 그 광화문 한복판에 비싼 곳에 50평 되는 이제 오피스를 저희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어요. 무상으로. 돈뿐만 아니라 정말 선의의, 정말 감동적인 도움도 함께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누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물으면 저는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영감을 받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걸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본업으로. 돈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과 행복도 따라오더라고요. 벤처에서 정말 힘든 게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는 거. 근데 사람들 모으는 건데 이렇게 막 했다가 3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리크루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며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냥 이런 원피스에 이런 루피 이런 것처럼 정말 그냥 신나는 모험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뭐 매출을 얼마를 하고 뭐 큰 결 만들고 뭐 상장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즐겁고 신나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단순히 비즈니스를 만들고 돈을 쫓는 데 집중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결론은 돈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감동적인 도움과 그리고 가슴 벅찬 행복과 자아실현, 그리고 멋진 동료,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낼 멋진 여자친구도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